박태호 회장이 병실 구석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녹음 파일 하나.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이 가리키는 배우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응원하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회차 마지막 장면 보고 나서 입 다물어지셨죠? 저는 화면 멈추고 다시 돌려봤어요. 진짜로요. 도대체 이 드라마 어디까지 뒤집을 생각인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번 회차는 시작부터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델바이오 사장실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얼굴에 정윤정이 뛰어들면서 막이 오르거든요. 박민준 본부장의 기억상실이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으로 세상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사고 후 회복 중이 아니라 아델그룹 유력 후계자가 정신적 결함으로 경영 불능 상태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치밀하게 설계된 언어로요. 이게 그냥 기자가 터뜨린 단독 기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김단희 지금은 김명희로 위장해서 아델바이오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기사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감정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분노, 직감, 그리고 확신. 오정란이구나. 이 한마디에 지금껏 쌓여온 모든 원한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요. 그것도 최윤아를 체포하면서요. 혐의가 어마어마해요. 납치, 살인미수교사, 뺑소니 사고의 핵심 피의자. 사실 최윤아라는 인물, 지금까지 오정란의 충실한 하수인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끌려가는 그 순간 최윤아가 선택한 행동이 흥미로워요. 그녀는 도망치지도 부인하지도 않아요. 대신 자기를 이용한 사람들을 향해 악을 쓰거든요. 회장 지시로 백진주를 창고로 유인했을 뿐이라고 민준을 칠 생각은 없었다고.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최윤아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공범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프레이밍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나는 도구였을 뿐 서사예요. 그런데 김단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서늘하게, 아주 차갑게 최윤아를 내려다보면서 딱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그 순간 이 여자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관통해요. 기억 잃은 아들, 살해당한 언니, 빼앗긴 정체성. 김단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잃어왔는지 그 무게가 짧은 한마디에 다 실려 있거든요. 아델그룹 복도 장면은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한 시퀀스예요.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최윤아 앞을 박현준이 막아서는 장면인데요. 이 남자, 지금 눈에 불이 붙어 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들끓는 표정. 그런데 여기서 박현준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이 터져나와요. 그는 최윤아에게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 분노의 화살이 자기 어머니 오정란을 향하고 있거든요. 내 어머니랑 손잡고 백진주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내뱉을 때 현준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최윤아는 마지막 발버둥을 쳐요. 현준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해달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준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효과였냐면 이 발언이 오히려 현준 앞에서 스스로 모든 공모를 실토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준이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장면.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겠다는 말.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에요. 박현준이라는 인물이 드디어 어머니 오정란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현준은 이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어머니의 욕망과 자신의 윤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왔잖아요. 오정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아들 후계자 자리를 향한 야망, 그러면서도 지켜지지 못한 양심. 그 모든 게 이 장면 하나에서 분기점을 맞이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준이 진짜 어머니 오정란을 등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계산된 행동일까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이 드라마가 그냥 착한 아들로 돌아서게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번 회차에서 오정란의 장면은 분량은 짧지만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델 갤러리 관장실에서 오정란이 비밀 통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얼굴 가득 비열한 미소를 띠고 언론사에 돈을 더 찔러주라고 기억상실 후계자 리스크로 아델 주가를 흔들어야 한다고 지시하거든요. 여기서 오정란의 전략이 얼마나 다층적인지가 드러나요.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히 박민준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박민준이 스스로 경영 불능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박태호 회장이 자발적으로 민준 카드를 버리고 현준을 선택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직접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 이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송근태의 보고가 들어와요. 최윤아가 체포됐다고. 그리고 오정란의 반응이 압권이에요. 콧방귀를 뀌면서 심증만 있고 자기한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최윤아 혼자 독박 쓰게 만들면 된다고 말하거든요. 쓰다 버리는 말일 뿐이야. 이 말 한마디가 오정란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완전히 요약해요. 그녀에게 사람은 도구예요.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최윤아에게 충성심을 심어주고 이용하고 이제 걷어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정란의 이 냉정함이 그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악당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최윤아가 수사 과정에서 오정란을 불어도 오정란은 이미 알리바이를 준비해뒀어요. 이 여자가 무너지려면 알리바이를 깨부수는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김단희가 아델 갤러리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이 그 열쇠가 될 것 같다고 봐요. 비자금 통로가 공개되면 오정란이 쌓아놓은 모든 알리바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드라마 진짜 매 회차 반전이 터지거든요.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묵직했던 장면은 병원 옥상이에요. 해가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김단희가 혼자 서 있어요. 그 손이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백이 시작돼요. 김단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이유가 이 독백 안에 담겨 있어요. 언니 김명희를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은 오정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 민준이의 인생까지 짓밟으려 하는 오정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단희는 지금 이 시점까지 상당히 계산적으로 행동해왔거든요. 김명희라는 가면을 쓰고 아델 바이오 사장직에 앉아서 조금씩 적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아들 민준이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에 그 냉철한 계산이 흔들려요. 독백 속에서 그녀가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순간이 나와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서라도 파멸시키겠다는. 아델 갤러리의 비자금 통로와 비밀 장부를 직접 앗아오겠다는. 이게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김단희의 전략은 안전하게 들키지 않게였다면 이 순간부터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없다로 전환되거든요. 복수자가 이성의 고삐를 놓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예측 불가한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동시에 위기감도 생겨요. 감정이 앞서기 시작한 복수자는 실수를 하거든요. 김단희가 아델 갤러리의 정면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녀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도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과연 김단희는 가면을 지키면서 동시에 오정란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또 하나의 포인트는 김단희가 독백에서 민준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직 민준은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오정란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민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 박민준의 병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이번 에피소드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거든요. 기억을 잃은 박민준이 침대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자꾸 누군가의 실루엣이 스치고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요. 그 이름이 백진주거든요. 여기서 이 드라마가 정말 영리한 지점이 나와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사실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기억한다는 설정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뇌는 잊어버렸지만 심장이 기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민준의 독백. 이게 그냥 로맨틱한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민준과 백진주의 관계가 그의 뇌가 스스로 지워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본질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진짜로 백진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물류창고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직후 상처투성이에 숨을 헐떡이면서. 이 재회 장면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세게 오냐면요. 백진주는 민준을 보고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채 무너지듯 달려가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로. 민준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녀가 백진주인지를 묻는 거예요. 뇌는 몰라도 심장이 먼저 반응한 거죠. 이 장면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바로 그 감동적인 순간을 박태호 회장이 깨버려요. 병실 구석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면서 이 인물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스러워요. 그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백진주가 들어오기 전부터 숨어서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아들의 병실에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걸까요? 박태호는 백진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백준기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드라마의 갈등 구조가 훨씬 더 깊게 뻗어 있다는 게 드러나요. 아버지 세대의 원한이 자식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에요. 박태호가 녹음 파일을 흔들면서 내뱉는 말. 이 음모의 배우가 자기가 아니라 김명희, 즉 김단희라는 거예요. 백진주를 이용해서 자기와 오정란을 동시에 치려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박태호가 백진주와 김단희를 이간질하기 위해 꺼낸 카드일까요? 이게 이번 회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김단희는 복수를 위해 아델바이오를 장악했고 오정란과 박태호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계획 안에 백진주를 활용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반면 박태호는 거짓말에 능한 인물이기도 하고 백진주와 김단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정보를 왜곡했을 수도 있거든요. 진실이 어느 쪽이든 이 장면 하나로 관계의 모든 신뢰 구조가 흔들려요. 백진주의 눈에 의심이 싹 틀 수밖에 없고 김단희와 백진주가 앞으로 어떤 관계로 엮이느냐에 따라 복수 서사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박태호의 말 어디까지 믿으세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진짜일 수도? 라는 의심이 들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 진심으로 궁금해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드라마 첫 번째 남자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복수극은 보통 구조가 단순해요. 주인공이 악당을 무너뜨린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항상 옳고 악당은 항상 나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구도를 계속 흔들거든요. 김단희를 봐요. 그녀는 분명히 피해자예요. 언니를 잃었고 정체성을 빼앗겼고 아들을 빼앗긴 채로 살아왔어요. 그 복수가 정당한가? 물론이죠. 그런데 그 복수의 방식은 정당한가? 김명희라는 죽은 언니의 이름을 훔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이게 과연 깨끗한 복수일까요? 박태호의 말이 완전한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김단희가 오정란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백진주를 도구로 활용했다면 그건 오정란이 최윤아를 도구로 쓴 것과 얼마나 다른 걸까요? 이 드라마는 복수자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끌려요. 감정이입이 쉽지 않아요. 계속 내 편을 정하려다가 또 흔들리거든요. 오정란 캐릭터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회차에서 오정란은 냉혹한 악당으로 그려지지만 사실 오정란 역시 자기 아들 현준을 위한 모성적 욕망에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방법이 끔찍하지만 동기의 출발점은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김단희도 아들 민준을 위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어머니예요. 두 어머니가 한 아들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구조. 그게 이 드라마의 진짜 핵심 갈등인지도 몰라요. 아들은 기억을 잃은 채로 두 여자의 전쟁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박민준이라는 인물도 흥미로워요. 기억을 잃었지만 감정이 남아있다는 설정이 그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탐색자로 만들어요. 뇌가 지운 것들을 심장이 되살려내는 여정. 그 과정에서 민준이 만나는 진실들이 얼마나 잔혹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빠르게 이번 회차에서 심어진 복선들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회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오정란의 완벽한 알리바이. 스파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알리바이인데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언급된다는 게 오히려 수상해요. 완벽한 알리바이는 드라마에서 반드시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송근태가 알리바이의 열쇠를 쥔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오정란과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박태호가 쥔 녹음 파일. 최윤아가 구치소에서 언급했다는 첫 번째 부인 살해 증거 녹음 파일. 박태호가 이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건 그 파일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태호는 첫 번째 부인 살해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첫 번째 부인이 백진주 아버지 백준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앞으로 풀릴 큰 미스터리예요. 세 번째, 박현준의 결별 선언. 현준이 최윤아를 직접 감옥에 쳐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머니 오정란과의 완전한 결별을 예고하는 거라면 현준이 앞으로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가 드라마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현준이 김단희 혹은 백진주 편으로 넘어온다면 오정란은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 번째, 아델 갤러리의 비자금 장부. 김단희가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김단희가 그걸 손에 넣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다음 회차의 핵심 액션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 복선들이랑 인물 행동 패턴에서 가져온 거라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드라마 제 예상을 매번 비웃고 가거든요. 참고만 해주세요. 박태호가 던진 한마디, 음모의 배우는 김명희라는 말이 백진주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백진주는 감정적으로는 김단희를 믿고 싶겠지만 이성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건 백진주가 김단희의 아델 바이오 사장실을 몰래 뒤지거나 혹은 정윤정 같은 주변 인물에게서 의도치 않은 정보를 얻게 되는 루트예요. 그 과정에서 김단희가 김명희로 위장 중이라는 사실이나 복수 계획의 일부가 탄로날 수 있어요. 이게 성사된다면 두 여자의 관계가 협력에서 대립으로 전환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민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백진주와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는 김단희가 적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거는 박태호의 발언이 꽤 구체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백진주가 생존 본능이 강한 인물이라는 이번 회차의 행동 패턴이에요. 현준이 오정란과 결별을 선언한 이상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현준이 독자적으로 오정란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두 번째는 현준이 김단희 혹은 백진주에게 접근해서 오정란의 약점을 제공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준은 오정란의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인물이거든요. 아델 갤러리 비자금 장부의 위치나 알리바이의 허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오정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사되려면 현준이 백진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현준과 백진주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혹시 이 드라마의 진짜 제목인 첫 번째 남자가 현준을 가리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다음 회차에서 현준과 진주의 과거 연결고리가 조금씩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어요. 근거는 이번 회차에서 현준이 복도 장면에서 보인 분노가 단순한 배신감 이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최유나의 발언이 현준이 어딘가를 건드린 것 같은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짧게 이번 회차에서 개인적으로 꼽은 명장면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병원 옥상에서 김단희가 주먹을 쥐는 장면. 대사가 없어도 돼요. 그냥 노을 배경에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고 있는 그 실루엣 하나로 이 인물의 감정 상태와 결심이 다 전달돼요. 이런 장면이 진짜 연출이 살아있는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두 번째, 박현준이 최유나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 손목을 잡혀서 애원하는 최유나와 그걸 단칼에 끊어버리는 현준. 물리적 거부가 감정적 단절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순간이에요. 저 장면에서 현준의 표정이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남자 아직 감정이 있어요. 세 번째, 민준이 처음으로 백진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억이 없는데 이름이 나오는 것. 뇌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한다는 설정을 가장 잘 구현한 장면이에요. 저 혼자 아 진짜 하면서 화면 앞에서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번 회차 리뷰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지금 막 진짜 이야기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수, 배신, 이간질, 그리고 기억을 잃은 남자의 감정 회복. 이 모든 게 뒤엉켜서 어디로 터질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화가 더 궁금한 거죠. 다음 화에서 백진주는 김단희를 믿을까요? 박태호의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기억을 잃은 민준 앞에서 두 여자 중 누가 먼저 진실을 말할까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잔인한 선택일 거예요. 다음 화 리뷰로 돌아올게요. 꼭 봐주세요.